제가 지난번에는 잇몸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어떤 치과를 가면 안 될지, 그리고 어떤 치과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치과 간판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 건물에 치과 4개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치과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치과들도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뉴스를 보면요, 치과가 돈 수납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병원도 있죠. 제 주변에 있는 치과들 대부분 다 양심적으로 열심히 이제 진료해 주시는 병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병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이 아무래도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더욱더 신중함을 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환자 입장에서 치과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기준점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제가 설명하는 이 치과만 피하시더라도요, 치료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치과 방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사가 아닌 병원 실장이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이 가끔 치과에 가면요, 진료 실장님이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단부터 비용까지 다 설명해주는 병원이 있죠. 물론 병원비 상담은요, 이 비용 상담은 치과 의사가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저 또한 비용 상담을 실장님께 부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환자의 진단은요, 이 상태에 대한 진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직접 다 하고요, 이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 실장님이 진단을 세우고 비용까지 다 설명을 한다, 이런 병원은 아무래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단은요, 치과 의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저렴한 가격만 광고하는 치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저렴하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저렴한 것 자체만 광고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병원은 환자분들을 유인한 다음에 실제로 가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또 좋은 진료를 한다면요, 정말 좋은 치과의사 선생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실제와 좀 다른 경우에는요, 치과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료진이 어떻게 진료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환자분들도 비용만 보고 가시지 말고요, 그 원장님의 경험이나 양력, 그리고 원장님이 어떤 식의 진료를 하는지를 꼭 참고하시고 병원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만 강요하는 치과입니다. 사실은 비싼 치료가 무조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진단이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충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충치 치료를 할 때는 보험되는 재료가 있고요, 또 보험이 안 드는 재료도 있고요, 또 크라운 치료를 예를 들었을 때는 아말감, 지르코니아, 그리고 PFM,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그리고 환자의 어떤 경제적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치과를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이 치료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치과는 조금 피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치과를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를 가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상황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세울 수 있는 원장님을 만난다면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로는요, 치과 의사와 소통이 불가능한 치과입니다. 보통 치과에 간다는 건요, 불편감이 생겨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화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준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잘하고 환자분도 잘 동참해 주신다면 별 문제 없이 끝나겠지만 치료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과 의사가 빠르게 잘 대처해주는 치과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담당 치과 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치과입니다. 의사들 중에서는 직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페이 닥터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이 페이 닥터 원장님들이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도요, 페이 닥터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번 바뀐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즉 어떤 치료를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치료 하나만큼은 그 원장님 마무리를 해주고, 또 다른 치료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또 그 원장님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조금 분업화돼서 잘 돌아가는 치과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한번 치료를 했다가 그 다음 갔더니 또 다른 원장님이 치료했다가
또 갔더니 또 다른 원장님이 치료했다가 이렇게 원장님이 너무 매번 바뀐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치과를 선택할 때는요, 병원 후기도 잘 살펴보시고요. 치과 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다시 한 번에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치과 의사가 아닌 병원 실장이 직접 치료 계획을 세우는 치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저렴한 가격만 광고하는 치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치료만 강조하는 치과고요. 네 번째는 치과 의사와 소통이 불가능한 치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담당 치과 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곳. 이런 5가지의 경우는 조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과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다른 병원 갈 때 엄청 신중하게 찾거든요. 이 치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이 전문 학력을 가진 혹은 학교가 좋은 원장님을 찾아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요. 또 경험이 많거나 유명하신 분을 찾아가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만 볼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충분히 해보고요. 환자분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진료가 되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여러 곳을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 곳을 가본 이후에 이 원장님과 나와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SNS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이버 리뷰라든지 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 치과 리뷰 같은 거를 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는 것도 실제로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주변에 안 의사나 치과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혹시 지인 치과 의사가 없다고 하면요, 그래도 주변 지인 소개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곳만 가지 마시고요, 2곳, 3곳 정도 가보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진료 철학이 좀 다르시고요, 또 진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을 가보셔서요,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들은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부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디 갈지 모르시겠으면요, 닥터메 치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3부에서는 지난번에 1부에서 말씀드린 치과 의사가 해야 될 노력, 그리고 환자분들이 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치과 의사가 할 노력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노력에 대해서, 즉 칫솔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